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예상대로 된 것 같아요. 변희재 대표님이 지난주인가요? 예상했던 결국은 권성동 물러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물러난 건지 안 한 건지 애매하긴 한데요. 일단은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실은 가지면 안 되는 직무대행 자리를 네. 그걸 가졌다가 다시 내놓게 된 거고 원내대표 자리는 또 그대로 국권에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내려놓으려면 원내대표를 내려놓으면 대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되게 쉬워지죠. 예. 단순해지는데 예. 어찌 보면은 원내대표 자리를 안 내려놓기 때문에 이게 지금 편법으로 막 가서 법적으로 굉장히 꼬이는 수가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뭐 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재섭 위원장도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니까요. 예. 이게 지금 약간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이거든요, 상황상. 절차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잖아요. 예. 근데 비상대책위원회 비상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또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비상 상황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워야 되는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명 권한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원내대표에게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스스로 비상 상황을 만들고 다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을 하는 이게 지금 그것도 당원 단계로 이상한 바꿔서 상황이 돼요. 심지어 예. 그리고 나서 잘 뭐 그럭저럭 비대위가 떴다고 칩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자격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모양이 되게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끄럽지 않은 겁니다. 제일 깔끔한 방법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다 내려놓고 뭘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은 원내대표 지금도 유지를 하면서 한다. 원내대표를 이제 내놓으면은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그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은 굉장히 쉬워지는데 이러면은 이제 막말로 3톱이 되는 건데. 3톱이 뭐죠? 권성동 원내대표, 임명대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대표. 3명. 3명 다. 3명을 뒤엉키는 수가 있죠, 이렇게.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된 그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28%대로 주저앉았고 여기에서 어떻게든 이제 다음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당 내부가 뭐 비윤, 친윤 뭐 이렇게 돼서 되겠냐. 계속 윤석열 레터를 붙여서 가는 것이 다음 총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제가 취재해보니까 기자들한테 요새 윤핵관 모임에 나가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정치인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간보기가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했을 때 윤핵관 혹은 이제 친윤계가 될 가능성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누가 될지 모른다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이제 일단 이미 국민의힘 내부는 다음 총선으로 다 마음이 이제 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하고 친한 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에 대한 계산들을 좀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당이 더 자중질환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놓을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본인이 비상 상황을 만들고 본인이 또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또 본인도 당연직으로 또 비대위에 들어가는 이 이상한 상황을 만드는 과정에 사실은 배현진 최고도 황당한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뭐 수리가 안 돼서 또 최고의 안 돼서 또 최고의 의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정상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하여튼 비대위 체제 의결은 했고 전국이 소집한 그런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는 저 멀리서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이 각자 상황을 한번 우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자당이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지금 상황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비대위가 우리 당규 96조에 있는데 뭐 여기서도 많이 이야기가 됐겠지만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려면 당대표가 거리이거나 최고위원회 기능을 상실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당대표는 거리가 아닙니다. 사고죠. 옆에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그 우리 대변인의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한 것이 배현진 최고가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대변인께 물어보니까 대변인이 최고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참여를 했대요. 그러면 보세요. 최고의 기능이 상실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는데 최고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현진 의원이 들어간 거면 최고의 기능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특정 세력들의 입맛에 맞게 이때는 최고의 기능이 필요하니까 유지하고 이때는 최고의 기능이 필요 없으니까 뭐 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저께 배현진 의원한테 기자가 지금 그 배현진 의원은 최고위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아니라고. 저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원 당규가 굉장히 무의미할 정도로 어색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안이 이런 식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운다고 하는 것이 당원과 당규를 왜곡해가면서 당원과 당규를 상당 부분 우회해가면서 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맞을까라는 심각한 회의가 듭니다. 자당에서도 이렇게 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기도 하던데요. 장 기자님. 네. 지금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지금 다 꼼꼼히 다 말씀 꼼꼼하게 주셨어요. 지적하셔서 특별하게 더 붙일 말씀이 없지만 사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정당 운영은 아닌 거죠. 그리고 꼼수 운영인 것이죠.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최고위원회가 2명은 또 사퇴도 안 했어요. 지금 김용태 최고랑 정미경 최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할 거라고 하고. 네네. 그리고 최고위 사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병수 전국위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또 새로 최고위원회 선거에서 뽑으면 된다 또 이런 얘기 했다가 그런 얘기 했다가 뭐 이제 한 반나절 만에 또 입장을 바꿔서 그 당원 당규 바꿔가지고 하면 또 내가 안 열 이유는 없다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수시로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준석 대표를 지우고 완전히 이제 당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당을 하면 비대위 형태로 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오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소위 이준석 죽이기를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중진 출신 의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준석은 점점 커지고 대통령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내부에서 혼란이 너무 깊으니까 그런 지적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황당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대표님께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 보이는데 아마 당에 있는 분들도 이건 아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대위원장 임명하려고 당원 당규까지 수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서두르고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반감을 갖든 호의감을 갖든 이 선을 한참 넘어서서 그냥 무조건 이제 새 옷을 입겠다라는데 지금 모든 이제 이 동의가 되는. 그러니까 의총에서 김웅 의원 빼고 다 동의했다는 거는 이대로 안 된다. 빨리 새 옷을 입자. 그래서 이 정당이요 한나라당부터 시작했을 때. 향후 10년간 이름을 10번 바꾼 정당입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해가지고 뭐 자유한국당, 미래 이 선거 때만 되면 이름을 바꾸는 정당인데 벌써 지금 선거 준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완전히 새로운 있을 것도 아마 이름까지 바꿀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가다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은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좀 멀어지자. 이 정권 같이 갔다가는 총선 때 참패하니까 점점 멀어지자 해서. 결국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이 모든 복잡한 절차 문제는 어떻게 뭐 해버리겠죠 어떻게 해가지고. 그럼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결국에는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리를 둘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사람이 조경태 의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지금 장관 2명 물러나라, 뭐 비서실장 물러나라 하고 있는데 그런 유형의 비대위원장을 띄워서 정권과 좀 따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요. 그 정진석 의원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다 하마평인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조경태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이나 뭐 조호영 의원님 저희 국민의힘에 다선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비대위원장 이름으로 나오는 분들은 그냥 국민의힘에 있는 4선 이상의 중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건 그냥 하마평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지금 비대위를 완전히 된다고 전제를 하지만 아직까지 전국위가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데 사실 상임 전국위에서 이 당원 당규를 유권 해석을 해서 예를 들면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위를 소집해서 아예 당원 당규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때에 맞춰서 당원 당규를 바꾸면은 엿가락 늘어나듯이 늘어나면 제가 작년에도 민주당이 당원 당규 어겨가면서 후보 낸 거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건 이제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 비판을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참 김재섭 위원장 얘기가 좀 와닿네요. 뭐 예. 민주당을 향해서 위장 탈당쇼 이렇게 비판했었는데 이제는 위장 사퇴쇼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어제 조경태 의원하고 통화를 좀 했었는데 네. 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비대위는 대통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대위여야 한다. 그게 이런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 대표님 말씀하고도 매번 좀 다 그래서 있습니다. 예. 필요하면 험한 얘기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민심이 얼마나 흉흉한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어야 된다. 예. 그리고 대통령을 견인할 수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오판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거친 역할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은 안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이제 본인이 하고 싶다라는 자가발전 딱 측면도 들어보면 조경태 의원이 그게 딱 맞습니다. 네, 자가발전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 내부에서는 이제 앞서 김재섭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5선 이상 내부 인사가 하는 게 어떠냐 정도가 이제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외 인사도 처음에 이제 거론이 됐었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외 인사 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도 사실은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난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특별하게 하실 만한 분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논의되는 분은 그리고 또 당승을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당 사정을 잘 아는 당 내부 인사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이걸 가지고 내부에서 좀 각축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토크킹 코너 제가 왕관을 미리 착용하고 있었고요. 감사드리고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변수가 있죠. 이준석 대표요. 어떻게 법적인 어떤 조치도 있을 수 있고요. 법적인 조치 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변 대표님부터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법적인 허점들이 이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네. 될 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얼마든지 법적인 조치들은 다 취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 제동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단지 이준석 쫓아내는 걸 넘어서 새 옷을 입겠다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걸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이대로 가면 다 공멸당한다는 게 좀 다 바뀌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명박 정권 말기 때 총선이 있었거든요. 2010년 총선 때. 그때 이명박 때 완전히 친이계 다 빼버리고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원장 앉혀가지고 맞습니다. 그때 이름도 이제 새누리당 바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꾼 거예요. 그렇게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제동 걸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상황이 김재수 위원장님. 예. 법적 대응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어제도 뭐 카더라였지만 김용태 최고위원이 법적 대응을 시사를 한 내용들이 좀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김용태 최고가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와 뜻을 좀 같이 하고 있는 메시지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대개는 정당의 자치 사무에 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정당의 사무니까. 근데 유일하게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 당권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민생당에서 그 당권 투쟁이 있어가지고 법원이 개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멀리 가면 과거에 신민당, 이른바 뭐 강목 전당대행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제 법원이 개입을 해서 판단을 내려준 사례가 있는데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원외정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잖아요. 여당의 당권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권력과 아주 핵심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원 당규를 사실상 거의 우회하거나 내지는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법원은 여기서 충분히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 아마 이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